안녕하세요, 헤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유독 요청이 많았었던 갑진년의 올 인연들에 대한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왜 어떤 이런 연애를 하고 이런 것들에 어려움을 겪는지 공감을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인간관계라는 것이 단순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개념들이 포함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풀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주를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인연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겠죠. 지난 갑진년 운세 영상에서 올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쌓아 올리는 시기다. 즉 외면의 이미지가 구체화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코, 비 없는 그냥 계란 같은 알맹이였다가 점점 눈이 또렷해지고 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운이 좋다면 이쁘고 잘생기게 형체가 이미지화 되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이상한 뭔가 진흙 반죽처럼 생긴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모습이 상대에게 정확히 포착될 수 있도록 포커싱이 딱 되도록 대단히 구체적인 형상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사주로 볼 때 갑진이라는 것은 새싹이 지면을 뚫고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갑진이라는 글자입니다. 해석하자면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자아나 가치관, 꿈의 진면목이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뚫고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갑진년의 사람들은 누구나 크게 성장하고 싶은 나 자신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 쪼그라든 자신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운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차은우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감, 자존감, 열등감, 단점의 극복 같은 것들이 주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천해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 실체가 있다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여줄 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통했었어요. 앞으로 너만 바라보겠다. 첫눈에 반했다. 아니면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말들. 앞으로 내가 더 잘하겠다. 같은 달콤한 거짓말들이 먹혔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속아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경쟁력이 없거나 차별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하면 가격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지는 이치와 같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정도라면 서로가 투자할 가치를 못 느끼겠죠. 혹시 잠깐 인연이 닿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긋나는 것이 운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스스로의 개성을 드러내고 평가를 받고 단점을 극복하고 각자 좋은 위치를 미리 선점해 나가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연애든 인연이든 직업이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여줄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과거보다 훨씬 나은 내가 될 것이고 그러한 상대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스펙이 부족한 분들은 내 스펙을 채우고 학벌을 채우고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고 이직도 하고 연봉도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외모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수술하는 운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관리하시고 살이 조금 처졌으면 리프팅 하시고 울세라를 받던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노력을 안 해도 들어오는 그런 운이 없나?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 하이드가 연애를 하는 이유, 하이드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저 생각보다 여러 가지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난 인생 위기다. 그래서 항상 위기이기 때문에 이걸 성장의 발판을 삼아서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마인드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기가 와야죠. 그 위기가 왔습니다. 갑진년은 위기가 왔다. 무슨 위기냐? 내가 내 얼굴을 민낯을 거울로 마주할 위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운에 걸맞는 노력을 잘 해낸다는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들이 연애 운이나 결혼 운이 좋고 이별하게 되고 이혼하고 막 어떤 바람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만 뽑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연애 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크게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이 나누어져서 존재를 합니다. 연애 영역에서는 사주에서는 월지라는 계절과 일주 그리고 시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애는 나의 이성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를 하죠. 우리가 욕구를 느끼는 과정을 상상을 해봅시다. 가령 배가 고픈 상황에서 눈앞에 사과가 놓이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허겁지겁 먹었지만 사과 한 개 정도로는 성에 차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갈망하고 원하는 상황이 되겠죠. 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충분히 부른 상황이라면 어지간히 맛있는 음식이 아닌 이상 뭐가 오던지 간에 그냥 시큰둥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외롭고 연애를 갈망하려면 배가 고픈 환경을 지나서 간절히 원해야 하는데, 이는 사주에서 월지, 일주, 시주에서 금생수와 수생목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그러한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서 일주와 시주가 이런 글자들로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간지로 놓고 보면은 갑자나 경자, 임자, 을축, 기축, 신축, 괴축, 임신, 기유, 신유, 계유, 을해, 기해, 신해, 개해. 어떤 구성이든 상관은 없는데 사주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차가운 글자들이 중첩되어서 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여름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금과 수가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온도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요. 글자로 보면은 천간으로는 경금, 신금, 임수, 개수 같은 글자들이 주로 필요하고, 지지에서는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 같은 글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인 글자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간지로 묶어서 보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사주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분들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되었으니 연애 운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말로만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배고파, 배고파 하지만 사실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 배고픔을 말하는 사람들. 맛있겠다, 맛있겠다 얘기하는 친구들 있잖아. 회사 같은 데 가면은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 막 되게 뭐 살 빠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살이 안 빠졌는데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거짓된 발언들. 그런 것처럼 연애가 절실하게 원하지 않은데 그냥 말로만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일 뿐, 실제로 연애를 간절히 원하려면 금생수와 수생목 구조가 이루어져야 이제는 정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하는 심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주가 어떤 더워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금과 수의 글자들이 중첩이 된다면 지나친 외로움으로 이곳저곳에 내 마음을 흘리는 것과 같아서 티를 내는 겁니다. 티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솔로도 보면 제일 많이 욕먹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떡밥 흘리고 너도 좋다, 너도 좋다, 너는 결혼하고 싶다, 뭐 너는 이상형이다, 아직 고민 중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곳저곳에 계속 흘려요. 일종의 바람기, 양다리, 환승 같은 문제들에 엮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복잡하고 인간관계가 피곤해지기 쉬운 운이 갑진년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에 괜히 자기가 자기 싱숭생숭한 마음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흘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물고 제3자가, 배가 고픈 삼자들이 와서 나를 좀비처럼 물어뜯는 겁니다. 삼자 개입이 되면 이런 문제가 일파만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이 금수가 지나치게 강한 구조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딴 생각으로 의심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연이나 연애에 대한 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과 어떤 그런 엮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주의를 하시고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선을 그어 줘야 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연애운이 좋지 않으려면,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연애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하는데 진짜 안 좋은 애들 있잖아. 진짜 '아 얘네는 좀 쉽지 않은데?' 하는 친구들을 정확하게 제가 그냥 찝어 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자기 아니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 타겟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주에서 중심이 목과 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연애운이 좋지 않냐?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행동해서 상대를 꼬시거나 구애해야 하는 상황, 내가 매달리고 고백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인지가 잘못되었다.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가와 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가 성사되기는 어렵습니다. 공주가 아닌데 어떤 왕자님이 가서 공주님한테 뭐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공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인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썸은 생기고 껄떡거리는 애들은 많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 분들은 이런 구조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썸이 생겼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기회는 있는 것 같다. 나는 꼴리지 않는 것 같다. 나 어디 가서 좀 치는 것 같다. 근데 이걸 나쁘게 말하면 맛만 봤다. 결실은 맺지 못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은 없었다. 에피타이저만 먹었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냐, 인월, 묘월, 진월 같은 봄생이신 분들, 목의 기운이 중심이신 분들은 내가 좋아해야 연애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꼭 마음에 들어야 돼. 모든 부분이 딱딱 마음에 들어야 돼. 얼굴, 차은우, 직업, 뭐 대기업 직장인, 자가, 서울 자가, 34평 아파트, 이런 뭔가 이런 딱딱딱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갑진년에는 기준이 높고 상대에게 맞출 생각이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려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절실하게 원하지를 않아. 왜?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이신 분들은 모처럼 좋은 기회, 은우가 지나가서 나를 슬쩍 바라봐 줬는데 제가 나한테 직접 번호 달라고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기회를 놓친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차은우 같은 사람이 다시 눈을 마주쳐 줄까? 이것을 스스로 거울을 마주 보시고 진실의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회를 희망하신다면 자신이 헤어졌던 이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 간의 신뢰가 깨졌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조건이 안 맞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습관이나 태도 같은 것들로 인한 다툼으로 어떤 막 헤어졌었다. 그럼 그 문제는 최소한 해결이 되거나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 재회가 되겠죠.